여러분, 1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엔 더 이상 회계팀이 없습니다. AI가 당신의 업무를 대신하고 로봇이 당신보다 더 빠르게 일합니다. 그저 기계가 아닌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시스템들이 인간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미래를 말입니다. 당신의 직무는 과연 그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 건가요? 당신의 일터,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의 국가가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때도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만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며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면 미래는 결코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파고가 거세게 밀려오는데 우리는 과연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장고파파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직시하고 깊이 고민해야 할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총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로 벌어졌다면 현대의 전쟁은 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전면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깊은 고민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절박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세계 기술 패권의 핵심 주체인 미국을 살펴볼까요? 미국은 AI와 GPU를 중심으로 이미 플랫폼 생태계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선점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기술 발전의 표준을 제시하고 그 표준에 모든 국가와 기업이 종속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현재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산 장치가 아니라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쿠다라는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쿠다는 GPU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이자 생태계의 핵심 축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쿠다 위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 AI 산업 전체의 운영체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만의 TSMC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로 엔비디아의 칩을 생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라는 초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면서 미국은 이미 글로벌 표준과 공급망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 생태계는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 기술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누구도 쉽게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미국의 AI 패권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 패권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생태계 속에서 모든 참여자가 자신들의 규칙을 따르게 만드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전쟁이며 미국은 이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중국의 기술 독립을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화웨이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들은 자체적으로 엔비디아의 H100에 필적할 만한 AI 칩을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통해 개발한 어센드 910 시리즈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단순히 모방을 넘어선 자체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센드 910C는 엔비디아 H100 추론 성능의 약 60% 수준까지 따라왔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여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센드 910D는 H100을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화웨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84개의 어센드 910C NPU를 통합한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공개하며 자체 칩으로 엔비디아 칩 효율을 능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고대역 폭저지연 통합 버스 네트워크를 통해 노드 간 직접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웨이는 SMIC와 협력하여 칩을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로 미세 공정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기존 칩을 여러 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묘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개발자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창의적이고 끈질기게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엔비디아에 비해 성능, 공정, 시장 점유율 면에서 여전히 불리하며 특히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급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끈질긴 추격과 막대한 투자,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언젠가 기술 격차를 완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위협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중국의 약진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BYD는 유럽 시장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BYD는 유럽에서 13,503대의 신차를 등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25%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유럽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84,416대로 무려 290.6% 증가했죠. 이 덕분에 BYD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1.2%로 증가하며 테슬라의 0.8%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구 브랜드의 하청 기지에 불과했던 중국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자체 기술력과 브랜드를 앞세워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BYD의 성공 요인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성비 전략과 신기술, 도입, 그리고 현지 생산 확대라는 삼박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헝가리에 신규 생산 시설을 세워 역내 생산을 통해 유럽연합의 높은 관세 장벽을 피하고 돌핀 서프, 실유, 아토3 SUV 등 다양한 모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저가 모델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과 같은 자체적인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과 안전성까지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BYD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럽 시장 내 입지 강화를 목표로 현지 생산을 더욱 확대하고 초고속 충전망 구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그들이 유럽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테슬라는 치열해지는 경쟁 심화, 차량 업데이트 지연, 가격 압박, 심지어 일론 머스크 CEO의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논란 등으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 판매 둔화를 겪고 있죠. 중국은 단순히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넘어 자체 기술 개발과 전략적인 시장 공략으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공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미래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죠? 대한민국은 여전히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라며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자부심에 젖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분야는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는 현대 디지털 사회의 필수 요소이며 그 기술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AI 시대의 핵심 동력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넘어섭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고 추론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GPU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GPU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 이 모든 분야는 여전히 우리에게 미개척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의 GPU와 같은 혁신적인 하드웨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쿠다가 없습니다. GPU만 만들면 뭐하죠? 운영체제가 없으면 그건 그냥 철덩어리입니다. 이 말은 AI 시대의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해 AI 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독점적인 플랫폼 없이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 생산 능력에만 집중하며 정작 게임의 룰을 정하고 판을 흔드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전략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하고 뼈아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왜 쿠다 같은 독점적인 플랫폼, 즉 AI 시대의 OS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비전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지금 잘 나가니까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장의 경제 성장과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 혁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철학적 사고, 창의적인 문화 조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리더십을 아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없이 눈앞의 이익만을 쫓았던 결과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적 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단순한 기술 격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바로 비전 격차입니다. 비전은 단순히 멋진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나침반이자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동력이며 미래를 향한 로드맵입니다. 중국은 이미 2025 제조강국을 넘어 2050 미국 추월이라는 국가 비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더욱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쿠다와 AI, 반도체 기술을 통해 미래 산업의 판 자체를 새롭게 짜고 그 판의 규칙을 자신들이 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구도를 구축 중이죠. 이러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개별 기술이나 인재가 있어도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우리의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철학, 기술 발전의 방향성, 미래를 선도할 문화산업 비전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나요? 불행하게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고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의 리더십 부재를 넘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전 없는 국가는 나침반 없는 배와 같으며 결국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분명 강력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K-팝 아티스트들,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 콘텐츠는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라서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팬덤 경제를 창출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미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세계적인 기술 자산과 혁신적인 기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잠재력과 강점을 하나의 명확한 철학과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묶을 국가적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석 같은 개별 요소들이 흩어져 있을 뿐 아름다운 목걸이로 깨어지지 못한 상태와 같습니다. 이제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리아니즘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코리아니즘은 단순히 한국적인 것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과 폭발적인 문화적 창의성,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은 깊이 있는 철학,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세계를 향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기술과 문화가 만나 시너지를 내고 여기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철학과 명확한 미래, 전략이 더해질 때 우리는 10년 후에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코리아니즘은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와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BYD가 유럽을 점령하고 화웨이가 GPU를 독자 개발하며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대로도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 아니라고. 과거 지향적인 태도가 만든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를 비웃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안주했던 오늘을 그들이 직면하게 될 위기의 시작점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이 우리를 비전 없는 세대,
용기 없었던 세대로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의 각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비전 수립과 실행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경제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핵심 가치를 담은 강력하고 매력적인 비전에서 시작됩니다. 이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유튜브 장고파파. 당신의 생각이 다음 세대를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